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 뇌심혈관계 질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산재 상담 사례 동영상을 아직 못 보셨다면 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유튜브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병 이야기와 다른 노동 이슈 톡톡 영상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일반 병실에 계시지만 의사소통은 어렵습니다. 23년 동안 다니던 목재소를 원래 그만두려 하셨어요. 회사 업무가 줄고 아버지 연세도 있어서 그러셨죠. 그런데 사장이 후임 인수인계 문제로 일주일 더 출근해 달라고 해서 못 그만두고 며칠 더 다니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냥 그만두셨으면 괜찮았을 거잖아요. 이건 회사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닌가요? 당연히 산재 아닐까요? 라는 상담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사 시점을 늦췄다는 그것, 그 자체만으로는 아버님 뇌출혈이 업무 관련성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사가 늦춰진 기간에 업무나 노동시간 증가, 업무 내용이나 작업 환경 변화, 업무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쓰러지던 날 또는 그 전날 업무 과정에 아버님이 겪었던 사건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리고 심장혈관과 관련된 심근경색 등은 흔히 과로성 질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질병으로 사망한다면 우린 보통 과로사를 의심하곤 하죠. 우리 산재법은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뇌와 심장혈관에 발생하는 질병들의 업무 관련성 기준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성과로, 단기과로, 그리고 급성 스트레스로 구분해서 판단하는데요. 이 시간에 이 기준들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면이 있고요. 꼭 기억해 둘 것들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쓰러졌을 때 곧바로 그 주위에 있던 동료 또는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자. 사고가 있진 않았는지, 싸우거나 심하게 혼나진 않았는지, 강렬한 소음, 분진이나 독한 냄새는 없었는지, 그날 현장이 유독 춥거나 덥진 않았는지, 쉬는 시간에 실제 쉴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하다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진술을 받아두자. 진술서도 좋고 글 쓰는 걸 어려워한다면 이야기를 녹음하자. 둘째, 사실 그대로의 업무 시간과 업무 내역, 업무량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 자료들은 최소 12주 이상, 말하자면 3달치 이상 확보하자. 셋째, 최근 수개월 내 부서 변동이나 인원 증가, 업무적 압박 등등등 업무나 작업 환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잘 적응했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하자. 업무 변화와 그 변화로 인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자. 끝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기준으로 업무 시간 또는 업무량이 그 전에 평균적인 업무 시간,
업무량과 비교해서 늘었는지, 늘었다면 얼마나 늘었는지도 꼭 확인하자입니다. 정리하면 쓰러졌을 때 바로 진술 확보, 자료는 3개월치 이상 확보, 업무 관련 변화에 주목할 것,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업무 시간, 업무량이 늘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때 진술과 자료는 쓰러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확보하자.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 얘기도 잘 안 해주고요. 자료도 잘 안 주려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끝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직장, 직종에 따라 업무량, 업무 시간을 체크하는 방식이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거든요. 전문가가 정답을 주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의논하면서 어떤 자료가 쓸만한지, 그걸 어찌 확보하면 좋을지 하나씩 찾아가는 거죠. 저희 상담소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엔 2개의 노동 이슈 톡톡을 한 번에 업로드했습니다. 모두 직업성 질병에 관한 산재 상담 사례들이고요.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병, 그리고 과로성 뇌심혈관계 질병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는 데에는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들지 않았던 현장에서 일했다는 걸 증명할 때도, 근골 산재 신청에 필요한 작업 자세 동영상을 찍을 때도 동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사례로 나온 뇌와 심장혈관 질병은 다른 산재하고는 다르게 환자가 말을 못합니다. 쓰러진 노동자가 자신이 왜 쓰러졌는지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돌아가셨거나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왔어도 쓰러질 당시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 쓰러질 당시에 공포, 흥분, 놀람 같은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괴롭힘, 왕따, 과도한 업무 부여, 압박은 없었는지, 관계된 업무 변화가 있었는지, 작업 환경은 어땠는지, 추웠다면 보호는 잘 됐는지, 더웠다면 휴식과 물이 제공됐는지, 체온 관리는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입증하면 산재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동료들이 잘 알죠. 그러니 노동자끼리의 연대와 협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픈 동료를 위해서도, 그리고 어쩌면 그런 모습이 돼 있을지 모를 언젠가의 나를 위해서도 말입니다. 노동자끼리의 끊이지 않는 연대와 협력을 소망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